안녕하세요. 이관석이라고 합니다. 이승준입니다. 네, 이 플래닛 오브 스네일, 달팽이의 별 영화를 다큐로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달팽이의 별은 한 시청각 중목장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한 남자 한국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내는 이렇게 척추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 두 분을 어떻게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뉴스? 네, 신문에 뭐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시청각 중복장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헬렌 켈러는 아는데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고, 그래서 소수자 중에 소수자거든요.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 점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끌렸죠. 왜냐면 그 다큐멘터리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소수자 중에 소수자를 다루는 거에 굉장히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측면보다도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매력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갖고 있지 못한 어떤 독특한 감각, 그러니까 세상을 읽고 느끼고 표현하는 독특한 감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관객들하고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그 청각장애인과의 다큐를 찍은 건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촬영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정도 됐고 뭔가 스크립트를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휴먼 다큐멘터리가 사실 스크립트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호흡, 그러니까 삶의 일상생활의 호흡을 쭉 따라가려고 해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일상을 쭉 따라가려고 했고, 그래서 막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다만 그 일상이라는 거는 어쩔 때 되게 재미없고 심심하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내려면은 굉장히 좀 특별한 순간들을 담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찾는 과정이 힘들어요. 기다려야지 나오는 것이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그걸 잡아내는 하고,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한 2년이 걸리셨다 하셨는데, 그럼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글쎄, 사건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되게 잔잔하게 지내셨어요. 스태프, 저랑 조감독 2명이었거든요. 2명이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촬영을 어떨 때는 안 해요. 일단 가도. 촬영을 했다 마음 먹고 가도 그쪽에서 이제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다. 주인공이나 컨디션 안 좋은데 좀 촬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안 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와이프 되신 분하고는 김장도 같이 담그고, 김장 담그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했던 거예요. 친해지고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과정이고. 잔잔한데 굳이 감독님이 다큐멘터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다큐멘터리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뭐 아이폰이든 뭐 있어가지고 쉽게 찍고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TV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팩트가 주는 어떤 전율감 같은 게 있거든요. 저 사람, 내가 보는 저 사람이 지금 울고 웃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들이 사실이구나, 저 순간에 사실이구나, 팩트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짜릿한 게 있어요. 픽션이 주지 못하는 어떤 감동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큐멘터리가 지겹다거나 아니면 뭐 회의가 된다거나 그런 적이 없이 지금까지 왔고, 기본적으로 저는 재밌어요. 기본적인 이번 달팽이의 별의 영감은 뉴스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받은 건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팩트는 뉴스에서 찾았지만은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걸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감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스는 그런 걸 전달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갖고 왔지만은 어떤 사전 취재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이 동한 거예요. 혹시 그러면 지금 차기 작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으로 사실 한 달 전에 한국에서 개봉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빴어요. 바쁘고 영화제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좀 스토리를 개발할 시간은 없었고 다만 몇 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긴 해요. 있긴 하고 너무 이제 그 초기 단계라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여전히 한국에 있는 어떤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역시나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더라도 휴먼 스토리가 될 거고요. 휴먼 스토리.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의 젊은 영화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보고요. 뭐 저를 보고 하셔도 예.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글쎄 뭐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뭐 저는 이제 장편을 뭐 두 번째로 한 거고 TV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열정이에요. 내가 이걸 직업으로서 생각하면은 참 답이 안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극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극영화도 물론 이제 마치 도박처럼 뭐 속된 말로 한 방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거를 바라보고 영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이게 마치 그 영화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여기에 일종의 중독 같은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관객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만족하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감독이 즐거워야 돼요. 함으로써 즐겁다라는 건 물론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프로덕션 과정이라는 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즐거워야 돼요. 저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열정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가다 보면은 저는 언젠가는 어떤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승준 감독입니다. 토론토에서 발표 예별 상영하니까 많이 보러 오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